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경기 선행 지표 중에 하나인 소비자 신뢰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인데 예상은 106이었는데 상당히 예상보다는 안 좋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선 소비자 신뢰 지수를 어떻게 산출되는지부터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컨퍼런스 보드 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 형태예요. 약 한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발표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세체주에 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집계를 해가지고 화요일 날 발표하는 거죠. 다음 주. 그런데 이제 이 100 이상이면 문제가 없고 이게요. 그러니까 9월보다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100 이상이라는 얘기는. 10월이 100이라는 거는 9월 소비가 많이 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100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할 때 10월 소비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4분기의 시작이 10월이니까 10월 경제 성장률도 소비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이제 가능해요. 포유환율연구소가 4분기에도 성장률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비자 신뢰 지수는 주가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경기 선행 지수인데 보다 근본적인 경기 선행 지수는 주가 지수죠.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의 전 단계 경기 선행 지수는 주가 지수라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소비자 신뢰 지수도 개선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식하고 상관관계가 크다. 그러니까 주식이 어떻게 될 건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0월 들어가지고 최근에 10월 23일 이후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주가만 좀 오른다면 11월 신뢰지수도 이제 100 이상으로 개선되겠죠. 참고로 지난 7월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95였어요. 6월에 주가가 워낙 나빴잖아요. 그때도 10월 초까지처럼 경제 전문가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거든요. 경기 침체가 임박한 것처럼 얘기를 했죠. 그때도. 그러니까 3분기 마이너스 성장 얘기할 그 무렵이에요. 7월이니까. 3분기의 시작은 7월이니까. 그런데 9월에는 이게 107로 크게 개선이 됐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8월에 주가가 20일까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상당히 좋아진 거죠. 근데 10월에 또 나빠진 거는 또 9월 말부터 10월 지금 한 20일까지입니까? 공포 분위기 조성을 했죠. 지난 6월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또 좀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컨퍼런스 보도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 전문가도 포함은 될 수 있겠죠. 기업도 소비를 하고 정부도 소비를 하니까. 그런데 정부 관계자도 저도 옛날에 설문조사에 응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해상을 해보면 그 당시 신문 보고 대충 답변을 해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안 좋게 얘기하면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도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또 그 언론 보도 내용도 안 좋죠.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소비 둔화 얘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언제냐, 그 설문조사 시기가 언제냐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7월이 95인 이유가 6월까지 다 공포 분위기 조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7월부터 또 주가가 올랐잖아요. 소비자 질서지수는 아주 안 좋게 나올 때 주가는 또 올랐거든요. 8월 20일까지. 그래서 9월 또 소비자 신뢰지수는 또 107로 상당히 개선됐어요. 근데 또 9월에 들어와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리니까 또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하고 상관관계가 크고 언론 보도 내용하고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이기는 하지만은 연준도 기준금리 결정 시에 참고를 해요. 그러나 그 전문가 집단의 답변이 아니고 그 공모에 한다고 해갖고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한 두 분 정도 이 설문조사에 응한 기억이 있는데 두 분 다 신문 보고 그 당시에 주식시장 같은 거 보고 결국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소비자 신뢰지수예요. 그러다 보니 경기 선행지수로서의 신뢰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답변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경제 전문가들 다수가 9월 그 3분기네요. 3분기 성장률 마이너스로 봤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물으면 설문조사를 하면 다 부정적으로 보죠. 근데 실제 성장률은 약 한 3%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또 3분기 성장률이 좋고 4분기도 성장률이 나쁘지 않다면 또 주가가 올라가면서 경기 소비자 신뢰지수도 또 개선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7월 이후처럼. 그러니까 너무 아까 소비자 신뢰 지수를 가지고 향후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 소비가 또 감소할 거다, 이것은 너무 단정하는 거는 자산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미국에 떨어지고 애플 실적도 안 좋은데 주가 괜찮겠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애플 실적 안 좋은 거는 이미 시장에 그 얘기는 반영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수는 그 정시가 안 좋으니까 그때 한 10일 전이에요. 당연히 소비자 신뢰 지수 안 좋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주가와 연관시키 가지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지표다. 경기 선행 지표이기지만 왜 정시와 관련이 크다. 그러니까 정시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그럼 정시가 향후 어떻게 될 건지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3분기 성장률이나 실적이나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성장률이 또 개선된다면 3분기처럼 4분기에도 그럼 주가 올라가면 소비자 신뢰지수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주가지수도 경기선행지수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경기선행지수다. 근데 근본적인 거는 상관관계 영업 실적이나 성장률이다. 그러면 성장률은 또 어떻게 문제될까요? 결정될까요? 재정 지출이나 소비 형태지요. 고용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그 한 지표를 보고 이게 나쁘다. 그러니까 주가 빠질 거다.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맨날 뒤따라가는 거예요. 좋을 때는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1월처럼 경기 그때는 120 가까이 됐거든요. 110 한 5에서 120 됐어요. 소비자 지수가 1월 초 정도, 12월에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좋으면 그렇게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기 직전에는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주가가 회복되기 직전에 나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뒷북치는 좀 그 경기 선행지수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 보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언론들이 대부분 뭐 차트 분석을 많이 하는 기자들이 많지요. 또 그분들이 듣는 그 컨택하는 전문가, 며칠 전에 그 기자분도 김영희 교수한테도 가끔 묻고 한상춘 그 논설위원한테도 가끔 묻고, 근데 저한테도 이제 연락을 이제 뭐 사실상 처음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생각하고 이제 김영희 교수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때도 뭐 주가 나쁘지 않을 거다, 한 10일 됐으니까요. 그때보다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최근 한 달 전보다 지금 주가 오른 상태니까. 그러면 또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되고, 또 주가는 왜 오르느냐? 영업 실적이 좋으니까. 물론 이제 애플 같은 거는 기대 못 미치지만 그렇다고 적자 기업은 아니거든요.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뭐 예금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애플이 여유 자금이 많다면, 그러면 소비 여력이라 할까요? 투자 여력이 또 생기죠. 그러면 성장률을 뭐 뒷받침할 수 있고, 현찰 많이 가진 게 경기 불황에는 큰 장점이거든요. 왜냐면 투자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또 금리가 높으면, 예금하면 현금이 많은 집단은 예금해두면 그 이자소득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기업이라면 뭐 영업외이익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는 개선된다라는 거죠. 주가도 오를 수 있고. 그래서 애플이 이미 그 기자분이 얘기할 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이미 반영돼가 있다. 주가 저 영업 실적은. 그러니까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걸 알고 뭐 투자를 했고, 발표되니까 이제 한 번 정도 그 조금 조정을 받는 정도지, 이미 시장에는 반영이 돼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포유한전연구소는 3분기 성장률을 뭐 2% 이상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뭐 그걸 발표되면 알겠지만은, 그러면 4분기 성장률도 별로 나쁘지 않은데, 이미 10월은 지났고요. 이제 뭐 3, 4일 남았으니까. 근데 10월은 그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100이니까. 그럼 9월 정도 되니까 4분기 성장률도 뭐 최소한 2%는 올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주가는 또 상승 여력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뭐 경기 침체 조장, 이런 것을 너무 과신하면 오히려 큰 폭의 투자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라는 뜻에서 오늘 경기 선행지수 중에 하나인 소비자 신뢰지수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면, 4분기 성장률도 좋다면 소비자 신뢰지수는 또 개선될 수 있다. 고용시장도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고용도 어떻게 보면 그 직간접적으로 다른 산업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주식, 금융산업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경제 지표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지금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아요.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뭐 조금만 나빠지는데, 워낙 지금은 구인난이니까, 그 구직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 4분기에도 지속될 거 아니냐. 설문조사를 하면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는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경기가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높으니까 건설국은 안 좋을 거고,
근데 건설업에 평생을 일을 했는데, 근데 지금 건설업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 취업하려고 하면 취업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있고, 또 물가 상승의 수혜를 받는 수입업체 또는 달러 인덱스 고공행진의 혜택을 받는 수입업체는 또 고용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 고용시장도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전체를 보면 실업률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그 100 이상으로 연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증시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연말 산타 랠리는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